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네. 2,000명 발표, 그다음에 전남권의 의대 신설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남 도청에 와서 도지사가 의대를 목포에 할 건지 순천에 할 건지 결정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의 갈등 구도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그 의사 정원,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전남의 의대 설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영예인 의원께서는 혹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제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정부의 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돼서 한 2년 동안 반복됐던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방관하고 그 갈등을 더 키우고 그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재작년에 있었던 건폭몰이를 통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아주 그렇죠. 과도하게 수사하고 정말로 무슨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제 기소하고 했던 그 모습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운임제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 없이 잘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조건 던지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이것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수직적 대화, 수직적 네. 소통 관계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가 정원만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공공의대의 확충,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냥 의대 증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만 더 던져볼까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 시민연합 비례대표 12번인가요? 13번인가 그 김윤, 저랑 이름이 네,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2,000명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들과 싸우는 주체, 반대 카운터 네. 파트너가 되어서 직접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원 확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네. 큰 틀에서의 동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분석하고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그렇죠. 논란도 그렇고요. R&D 예산 삭감도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폭몰이 수사도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김포 서울 편입 네. 같은 이슈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논란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허동준 전 위원장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영예인 의원님이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세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소수정당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못했던 의정활동에 빛나는 존재인데,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자꾸 조성되고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너무 칭찬 일변도예요, 아까부터.
아, 그 방송하기 전에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만 던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네. 평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내준 말로 듣고 오늘 우리 넥스트 DJ호는 좀 끝내는 걸로 하죠. 네, 한반도 평화가 곧 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실제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도 중요하고,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충돌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는 것,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평화에 대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태도들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역대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었던 적이 없고, 또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실리적인 선택들을 하면서도 외교상의 명분을 잃지 않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가치 중심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노선들을 채택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대로 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전쟁의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진보연합에서 이번 총선에 새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없지만 지역구 출마하는 또 후보가 있기도 하고, 당 차원에서의 총선 공약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이슈가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저희도 공약으로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예인 의원님 이렇게 먼 곳까지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다음에 또 한 번 뵐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포에 오는 날 꼭 이곳 MBC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총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치 현안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넥스트 DJ 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